첫 번째부터 달려보죠. 자, 가던 길을 멈추고 덥석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가게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저렇게 두둥합니다. 자,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입구로 들어오는 듯 하더니 휙 뒤돌아서 그냥 가네요. 어허. 자,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오더니 예, 안쪽으로 이번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쓱 들어와가지고 자, 이게 무슨 물건인고 하고 막 창문 앞에 놓인 택배 봉투를 꾹꾹 만져보죠. 그러더니 휙 챙겨서 사라집니다. 자, 택배 주인이 내 택배 가져간다는 이유로 사건 반장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절도 사건입니다. 지난 16일 대구 달성군의 한 꼬마 김밥집이고요. 이 제보자는 새벽 배송되는 택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새벽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빠른 밤 11시에 이미 택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배송 완료 알림까지 왔는데 가보니까 가게에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CCTV 돌려봤더니 저 여성이 저렇게 모자로 얼굴 가리고 택배를 슬쩍 해가는 그 모습이 찍혔던 겁니다. 이 택배는 2만 원가량 되는 화장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게 지난해에도 그 어머니가 개업 축하 화분을 선물해 주셨었는데 이것도 도둑맞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타인의 물건 훔쳐가는 모습 너무 화난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자, 이 인간이 진짜 나쁜 인간인 게요. 도둑 주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그 와중에 또 가져갈 만한지 아닌지를 또 따져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걸 가져갈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잖아요. 대략 이건 내가 필요한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그냥 들고 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 내용이 2만 원 정도 되는 화장품이라고 합니다만 금액에 다가와 상관없이 뭐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 영상을 저희 제보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신고 안 하셨답니다. 근데 이 사건 반장에 이렇게 본인이 나가고 예.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넘어갈 건데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 영상 보셨으면 가서 돌려주시고 100배 사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도로 위 도망자들입니다.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위태로운 상황 만나보시죠. 자, 지하차도를 나오니까 자, 저쪽에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앞차 분리대에 쿵 박았고요. 그 옆으로 또 사람들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미 한 사람은 건너서 난간으로 기어오르고 아니 이거 무슨 좀비 떼들도 아니고 이거 지금 이거 뭐죠 지금? 자, 무단 횡단 영상 많이 봤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이 생긴 곳에서 이렇게 집단이 무단 횡단을 하는 건 난생 처음 봅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에 있는 신천대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지난 11일 새벽 5시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차량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저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중간에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보면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피하지 못하고 중앙 분리대하고 박는 그런 추돌하는 사고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저 사람들이 왜 왔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음주 때문에 뭐 도망가는지 아니면 뭔가 도주 차량으로 도망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렇게 넘어오는 바람에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 바람에 피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 사람을 찾는다면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호기롭게 즐기더니 먹튀입니다. 자, 손님에게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죠. 일단 들어갈 때는 호기롭습니다. 자, 안쪽 테이블에 일단 자리를 잡아요. 그래. 자, 혼술을 즐깁니다. 혼술을. 자, 옆자리 손님한테 형씨 건배 하면서 저렇게 또 건배도 하고. 자, 한 잔 쭉 들이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요.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옆으로 사라지는가 싶대. 설마? 다시 왔어요. 예, 다행입니다. 자, 다시 와가지고 직원하고 이런저런 막 대화, 담소를 나누더니 여기 근데 편의점이 어디 있어? 자, 묻더니 직원이 알려준 방향으로 저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함흥차사였습니다. 자, 옆 손님하고 건배도 하고 직원과 편하게 대화하는 여유를 보니까 의심을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너무 대담하고 뻔뻔하게 굴어서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합니다. 저게 지난 16일이고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입니다. 저 남성은 혼자 왔습니다. 이 술 마시면서 제보자인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이랑 와규를 먹었는데 좀 아쉬워서 혼자 바에 온 거다. 또 난 담배 많이 피우는 편이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요. 자신이 대치동 수학 강사라면서 가르치는 과목 얘기도 합니다. 위스키랑 음식 주문해서 술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하고 건배도 하고 또 직원한테 술 한 잔을 사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성격 좋고 호탕하게 굴더니 갑자기 담배가 다 떨어졌다면서 편의점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이 담배를 사러 가는가 싶었는데요.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는데 다시 가게로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이 먹튀당했다라는 사실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진짜 네. 먹튀의 수법도 점점 진화하는 것이 한번 나갔다가 그렇죠. 들어왔어. 거기서 신뢰를 완벽하게 신뢰를 확보하는 얻었어. 거예요. 야.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들어가서 혼자 술 시켜 먹고 옆 사람이랑 건배하고 직원 술도 한 잔 사고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나가서 담배도 한 대 아유, 피고 저놈의 또 모자이크 다시 저거. 들어오고 뭐 두 번째 나갈 때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죠. 안 잡죠.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형성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 남성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검거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아까 대치동 수학 강사라 그랬죠? 예. 아닙니다. 뭐예요? 노숙자였습니다. 단순 노숙자였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무전취식 전과가 있는 남성이었는데 전화를 먹은 게 대략 22만 원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학 강사도 아니고 지불 능력도 없어서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제는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카페에서 뒹굴뒹굴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이 카페 CCTV를 보다가 황당한 모습을 목격하셨다는 거죠. 만나보시죠. 자, 한 카페 2층 공간인데요. 단체 손님들이 두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여성이 의자 옆에 놓아둔 장식품을 하나하나 저렇게 테이블 위로 올리더니 의자에다가 그냥 냅다 대자로 뻗어 눕습니다. 자, 두 다리 어떡할 거야? 자, 두 다리도 당연히 올립니다. 예, 그러면서 쿨쿨 자요. 자, 아이가 장식품을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렸어 또. 나 참. 그걸 저 남성이 주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치워버립니다. 자, 2층 전체를 저렇게 전세라도 낸 듯 아주 온 가족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해집고 다니는데 한참 뒤에 누워있던 여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났어. 자, 다른 사람들도 자리를 일단 일어납니다. 자, 여기저기서 끌고 온 의자 치웠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대로 가겠죠. 1층으로 갑니다. 예. 아, 진짜 정 피곤하면 옆 사람 어깨에 기대서 자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께서도 이제 이 카페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2층짜리 카페인데 그 카페 사장님도 너무 이제 피곤하면 이렇게 약간 기대서 자거나 엎드려서 자거나 이 정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약간 기대서 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렇게 발까지 뻗고 또 장식품을 아이가 떨어뜨리는데도 제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저 카페가 2층이라서 쿵쿵쿵 소리가 나면 아래 손님들이 시끄러우니까 좀 부탁을 했대요. 아이 좀 조심시켜 달라. 나중에 보니까 뭐 아이 전혀 지금 조심시켜 주지 않고 이래서 이 사장님께서 도대체 내가 예민한 거냐, 내가 융통성이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뭐 속상하시거나 화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위층에 다른 손님들이 없었으니까 크게 뭐 갈등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우리가 피곤하면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엎드려서까지는 잘 수 있지만 이렇게 다리 뻗고 자는 곳은 아니잖아요.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중에 좀 정리라도 대강 좀 하고 내려가시든가. 자, 다음 이어가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아니, 당연한 얘기를 왜? 자, 자,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좌석 옆 바닥에 하얀 봉투가 저렇게 두둥 있죠. 그 좌석 테이블 또 펼쳐보니까 식사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자, 강릉으로 가는 KTX 열차에서 한 승객이 도시락을 먹고는 쓰레기 봉투를 저렇게 툭, 그리고 저 테이블 위에는 저렇게 흔적을 남긴 거죠. 자, 승무원 니들이 알아서 치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중국인 관광객들도 자기 쓰레기 다 갖고 내렸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 승객이 뭐 저기서 밥을 시컷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담은 봉투를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옆에다 툭 버리더니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얼마나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선진국뿐만 아니라 저런 건 정말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 승객은
가는 내내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하. 속삭속삭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크게. 그래서 좀 이 게시자가 좀 귀찮고 시끄러웠다라고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만나보시죠. 자, 배달 용기 안에 먹고 남은 뼈들이 가득합니다. 살코기는 거의 다 먹어치운 모습인데요. 한 손님이 족발 다 탔어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저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음식을 받아봤더니 다 먹었어. 그렇죠. 타도 그러면 먹지 말고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탔다고 하는데 사실은 탔다고 전화를 하고 하니까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받아보니까 저런 상황이에요. 배달 기사를 통해서 음식을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먹었죠. 제 눈에는 살코기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저 살코기는 거의 먹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살코기인데 저렇게 다 먹고 보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말이냐 하니까 뼈가 좀 탔대요. 뼈가 이제 4개 다리가 있으면 그중에 뼈 하나가 탔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뼈가 탔어. 지금 보면 뼈가 탄 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박 그래서- 변호사님, 네. 뼈가 탔을 정도면 살은 완전 다 타서 못 먹을 텐데. 뼈는 사실 살이 뼈보다 밖에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뼈 안에 살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 돼지는 특별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했고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하니까 어머니한테 선물해 줬는데 어머니가 그렇다 해서 환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환불할 수 없다라고 이 게시자는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안 해줬답니까? 네, 안 해줬습니다.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며느리도 생명입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이 얘기가 뭐해? 자,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이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일단 그 전에 시어머니가 사건반장 팬이시라고 합니다. 사연 보면서 욕하기 바쁘시다는데 이 며느리 볼 때는 비슷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연자가 4개월 된 아이가 있고요. 남편 또 홀시어머니까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시누이가 20만 원짜리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꽃바구니를 보냈는데 그걸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두신 거죠. 이 문제는 며느리인 사연자가 굉장히 심각한 꽃 알레르기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꽃도 생명이다. 사람 마음이고 성인데 그럼 이걸 버리니?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연자는 결국 눈이 퉁퉁 부어서 응급실까지 가게 됐고요.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이 꽃다발 좀 다른 데 두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니 자기가 꽃 주변 잘 피해 다니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더 어쩌라는 거냐 오히려 버럭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사연자 임신했을 때는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말 매일같이 토하고 링거 맞을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겨우 뭐라도 좀 먹으려고 하면 너 너무 사 먹는 거 아니니? 식비 좀 줄여라 라면서 구박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출산할 때도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가서 응급 출산을 할 정도였는데 그때도 출산 뭐 대단한 거라고 이 밥 차려주면 먹기만 하고 세상 편하지 않냐라는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래도 자상한 남편 생각해서 분가할 때까지만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쯤 되니까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며느리의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분가할 때까지만 참자는 자아입니다. 야, 상희야,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 갑자기 왜 그래? 니네 시어머니 그런 거 하루 이틀이니? 신랑이 나 몰라라 모르니까 그래도 지훈 씨가 잘 챙겨주잖아. 자, 상희야, 어차피 분가는 하는 거야. 대신 시엄마 갑질할 때마다 신랑한테 계속 뭔가를 얻어내. 응? 그게 현명한 거다, 나.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엄마랑 한판 붙자는 자예요. 어머머머머머, 야야야, 너 박상희 너 정말 헛똑똑이야 진짜. 요즘 세상에 너처럼 당하고 사는 며느리 어딨어. 신랑도 네 편 들어주겠다. 뭐가 겁이 나니? 왜 깨갱하고 있어? 시엄마 들이받아 그냥. 너 분가할 때까지 이거 감내하고 살다가 너 응급실 한 번 더 간다 얘. 정신 차려 이거사 X. 자, 박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자, 이게 뭐 사실은 잘 안 바뀌거든요. 이제 분가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얘기해도 좋긴 한데 그 얘기를 본인이 하지 마시고 남편을 시키면 됩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훈계가 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얘기가 넘어간다 그러면 큰 어떤 갈등 관계로 갈 수 있고 분가 못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참으시고 남편한테 시키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합니다. 얼굴이 지금 다 뭐 둥둥 붓는데 모릅니까? 남편이 가서 얘기하도록 만들어야지 직접 할 필요 절대 없다. 남편을 이용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알러지가 지금 생겨서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각하면 문제 해결이 문제잖아요.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근데 지금 이 해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분가를 하는 것 같아요. 당장 뭐 조그만한 집이라도 얻어서 분가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시어머니라고 붙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도리어 더 싸움까지 더해져서 알레르기 고통에 시어머니랑 싸우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 고통이 더 커진다. 만약에 뭐 분가를 청히 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남편이 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자, 이게 백 변호사님, 그 사연자분께서 저희가 각색을 해드릴까요? 왜냐? 시어머니가 사건 반장 매일같이 보신다는데. 거기서부터 각색이 안 됐네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시어머님께서 분명히 이런 사연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아유 저 그냥 쳐 죽일 저 시애미 저거 막 이러셨을 텐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서도 네, 아유 이 나쁜 XX 막 이러실까봐. 그러니까 나네 이러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갑질을 할 때는 잘 못 느끼고 남이 갑질하는 건 엄청나게 분노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사건 반장 팬이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번에 이 방송 보시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같은 편이니까 남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뭐 며느리가 굳이 분가하기 전까지 이렇게 충돌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남편이 같은 편이고 남편이 계속 얘기하는데 안 변하잖아요. 이게 분가를 하면 아예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계속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해도 굉장히 자주 오시고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인식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든. 근데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계속 참으면 속병 납니다. 그걸로 응급실 가세요. 저는 어쨌건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사반 보시면서 그렇게 막 또 이렇게 막 화를 내신다면 본인이 이런 얘기 들으면 깨달으실 수도 있어요. 한번 제대로 붙으면 얘기하실 필요 있을 것 진짜.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지구인님, 알면서도요, 알러지 목숨 잃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나요? 하셨고요. 초코커피님, 시어머니 사반 열심히 보셨으면 그러실 수가 없으실 텐데요. 하셨습니다. 진보라님, 자기 딸이려도 저러시려나? 김수진님, 숙이고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엔 점점 심해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